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자, 저기서 노란 옷을 입고 어슬렁거리는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왜 오랜만이다. 진짜 이게 반가워요. 노란색 반갑다, 옷에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얼굴도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페이크죠. 네. 자, 우리 팟짱 식구. 네. 쾌걸 진보 출연진이었던 강상구 어디 갔어? 항상 뭐 김제 보내서 국회 보내려고. 네, 김제 보내버렸어. 혼자 이렇게 나왔는데. 상구야 국회 가자. 여기 갈 수 있겠어요? 상구야 이제 네가 해야 쓰겄다. 이게 슬로건이에요. 그게 슬로건이에요. 네. 자, 어쨌든 조성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위. 그렇죠. 선대위 대변인이기도 하고. 출세했어요. 일단 팟짱 때문 아닌가요? 팟짱이 역시 출세시켜줬어요. 팟짱이 여러 사람을 출세시켰어요, 지금. 저희가 네. 지금 뭐 국회의원도 만들고요. 그렇죠. 출세도 시켜드리고요. 네. 네. 민주 사장님들 함께 하시면 매출도 오릅니다. 수로에는 권력이에요, 권력. 자, 여기 보이시죠? 밑에 나오는 네. 거. 밑에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10만인 클럽. 여러분, 힘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조성주 버전으로 고맙겠고요. 한번 하자. 예. 10만인 클럽. 대한민국에 이런 방송, 이런 뉴스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10만인 클럽 꼭 가입해서 진짜 언론 만들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오마이뉴스에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조성주 대변인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저희가 오늘 팟짱 총선 생중계 오자마게 간다 첫 시간이거든요. 네. 첫날인데 각 당의 선거 전략을 좀 들어봐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먼저 첫 번째 주자로 정의당 조성주 대변인을 모신 겁니다. 자, 정의당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라는 네. 이제 슬로건을 달아놓으셨는데 이번 20대 총선 어떤 점에 주력해서 어떤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지 이걸 먼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각하고 있는 건 이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네. 이제 새누리당, 그리고 이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제 제2야당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의당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어떤 일이 좀 일어나고 있냐면 이제 이 색깔이 약간 가까워지고 있어요. 왜냐면 색깔이요? 어떤 그러니까 색깔이요? 예전에 새누리당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선대위로 가고 또 뭐 이게 또 민주당 쪽에 오기도 하고 있던 또 분이, 이게 가기 예, 저쪽에 이제 강병규 강병규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이렇게 하고 네. 국민의당이야 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막 이제 바뀌면서 약간의 이제 색깔이 비슷해지고 있어서 정의당은 이제 이런 와중에 좀 야당다운 야당. 야당다운. 그러니까 선명 민생 선명 야당. 그래서 대한민국에 좀 선명한 야당이 필요하지 않냐. 네. 그런 야당이 계속해서 어떤 이런 걸 견제하고 또 왼쪽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정치다.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하다. 이런 거 좀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생 선명 야당 필요하다. 대한민국에.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주요한 이제 홍보 전략 최근에 이제 잡고 있죠. 그러면은 주요 정책, 주요 공약 이런 게 좀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좀 저희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쪽에 정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크게 이제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건 이제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열겠다. 평균 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열겠다. 네. 복지임금 100만 원. 이런 시대를 열겠다. 즉 이제 저희는 이제 불평등을 좀 키워드로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사실 대한민국 넘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불평등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뭐 전 세계에서 손을 꼽을 정도로 심하니까 이 불평등을 완화해서 국민들의 이제 평균적인 어떤 그 생활 수준을 좀 높이겠다. 그리고 한쪽은 이제 복지임금 100만 원은
이제 선진복지국가로 과감하게 한번 가보자. 네. 그런 이제 걸 내걸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 장윤선 기자님이 너무 좋아하셨던 이제 5시 퇴근법. 칼퇴근. 네, 아까 이거- 저희도 얘기 좀 나눴었는데. 네. 저희 새벽 5시에 나왔어요. 그렇죠. 뭐, 출근했어. 기자들에게 적용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5시 칼퇴근은커녕 새벽 5시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애들 밥 좀 주고 나왔으면 좋겠어, 아줌마. 그러니까요. 네, 5시 퇴근법, 그 다음에 네. 이제 고용보험제도 개혁,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요한 이제 정책들로 잡고 있죠. 예. 네. 그렇군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다 시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는 길이네요. 네. 사실 이렇게 보면 민주노동당이 처음 국회에 첫 발을 들였던 게 17대 국회잖아요. 그때 그 열석이 들어와서 국회의 의제를 바꿔놨습니다. 맞습니다. 국회 전반에 흐르는 기조를 바꿨어요. 그래서 똘똘한 10명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얘기를 정치부 기자들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전신이 정의당의 전신이 민주노동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때 있었던 그런 정책적 아젠다들을 수는 적더라도 국회에 좀 입성을 하셔가지고 좀 좋은 정책들을 많이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잘 홍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직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좀 언론 환경도 이제 안 좋고 큰 언론들이 이제 잘 안 받아주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국민의당에서 끊어. 특히 요즘에 좀 그렇게 됐어요. 제일 이제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아예 저희도. 정의당이 뉴스에서 사라졌어요. 네, 이제 기존에 이제 3당 얘기되던 게 이제 국내당에 들어가니까 네.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돌파를 해보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당원들이 이제 지역에서 최대한 밀착해서 좀 많이 뛰고 소위 네. 이제 지상전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NS나 이런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좀 이제 많이 접촉 팟캐스트 채널을 방송도 그렇죠. 하고 있고. 그렇게 좀 확대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몇 석?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인데. 저희 이제 이게 이제 저희 심상정 대표님 보고 계신지 모르는데 이제 공식적인 목표는 저희는 여전히 이제 원내교섭단체 구성 20석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심 대표님도 이제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바뀌었죠. 국민의당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어서 네.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두 자릿수 의석, 두 자릿수 지지율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저희 지역에서 좋은 후보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좋은 지역에 뭐 성과가 좀 있을 것 같고 정당 네. 지지율이 요즘 크게 상승세예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거기서도 좀 제가 6번대로 좀 간당간당해서 조성주 6번. 아니, 그럼 몇 퍼센트 나와야 되는 어떻게 거죠? 돼요? 11.5% 받아야 되는데 11.5%. 이제 9.5% 나오더라고요. 어제 한 9% 뭐 9.5 2%가 모자라. 예. 아,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 선대위에서 선대위원장 이제 천호선 선대위원장 심상정 네. 대표님이 2%만 더 올려달라. 조성주 보내야겠다 우리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군요. 정말 팟짱의 이 애청자 여러분, 조성주 하나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2%. 네, 제가 20대 국회 문 닫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네요. 네. 조성주가 군대래요. 왜 이러세요? 군대가 아니고 국회에 가냐 안 가냐.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전국적으로 야권연대가 계속 초미의 맞아요. 관심사가 예. 되고 있는데 얘기 안할수 그 없죠. 얘기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그랬죠. 그 심상정 대표는 어제 관훈클럽 토론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새로운 사실을 폭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향갑을 네. 하고 수원 병인가요? 정인가요? 그렇죠. 박원석 그 의원. 후보 있는 지역구 거기를 좀 일종의 파트베스트하게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렇지만 뭐 그쪽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건데요. 정의당은 좀 어떤 전략들을 갖고 있습니까? 야권연대 관련해서. 사실 이게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야권연대는 저희가 가장 먼저 얘기했고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하자 해서 이제 당시 문재인 대표와 심상정 이제 대표가 그걸 이제 합의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번에는 야권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이제 계속 해왔는데 그래서 빨리 전략적 논의를 좀 빨리 진행하자는 걸 해왔는데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내부의 사정이 복잡하기도 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또 김종인 지금 대표의 또 고민은 조금 또 포인트가 다른 데 있으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논의가 좀 너무 늦어졌죠. 이미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본선거 등록 전에 전 당대당 차원으로 전략적으로 내는 게 이제 가장 네. 파괴력이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좀 더 물 건너 간 것 같고 특히 이제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는 심상정 상임대표와 정진우 원내대표 지역구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하면서
약간 그러게요. 이게 이제 사실상 야권연대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준 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일단 당대당 야권연대는 그럼 현재로서 이제 중단된 걸로 이제 일단 해석하고 지역 차원의 합의된대. 인천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다녀왔는데 야권연대가 다 합의돼서 그러니까요. 네, 야권 단일 후보로 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 이제 새누리당의 윤상현 후보와 저희 정의당의 김성진 후보가 붙는 이런 새누리당이 아니군요, 윤상현 후보가. 네. 무소속으로 나와 있죠. 무소속이죠. 그런데 네. 새누리당 후보인지 무소속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의 이제 당대당 차원은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희는 늘 강조하고 있어요. 여전히 야권연대는 필요하고 이번 선거에 네. 저희 정의당은 그 문을 닫지는 않았다. 그러나 논의가 되려면 책임 있는 어떤 안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제 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네. 만약 야권연대 하려면 진짜 좀 책임 있게 논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은 분들이 속이 막 까맣게 타들어가실 텐데 네. 아니 지금 아까 버스가 떠났군요. 예, 덕헌 유세단 아. 더민주의 덕헌 유세단 버스가 지금 아까 190분 떠났는데 많았는데. 190분 유래해 주시게요. 네. 아니 근데 정의당은 네. 어떤 유세 방식으로 이 전국을 휘젓고 다닐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아, 저희도 이제 집중 유세단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이번에 많이 강조하는 게 청년, 민생, 뭐 이런 쪽으로 강조하고 있어서 청년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집중 유세단을 만들었어요. 그 저희 요즘에 좀 히트를 치고 있는 게 저희 캐릭터 땀돌이. 땀돌이요. 네, 땀돌이 예. 구도일 닮은 그거 있어요. 예. 구영탄. 하여튼. 그래요. 그 캐릭터들하고 이제 집중 유세단들이 똑같이 전략 지역들을 중심으로 돌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집중 유세를 하고요. 버스 이름이나 유세단 이름은 없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아직 짓지 않았어요. 이제 아마 그건 나올 것 같은데, 오늘쯤. 네. 오늘 네. 고향에서 아, 예. 발대식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거기서 집중유세단하고 이제 저도 이거 끝나고 글로 달려가야 되는데, 네. 발대식하고, 뭐 의미 있는 건 이제 저희는 조금 일하는 사람들의 현장 이런 걸 좀 많이 찾아가려고요. 그래서 오늘 0시에 첫 선거운동도 저희는 이제 은평에 버스 기사분들 차고지 있잖아요. 네. 막차 몰고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요금통 들고 이제 회사 네. 들어가는 네. 거기서 이제 인사드리면서 이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는 그런 곳을 좀 가는 이런 선거운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거리에서 이제 뭐 그전에도 여러 지지자들도 만나고 시민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요. 정의당한테 하는 가장 큰 당부는 어떤 거든가요? 가장 큰 당부는 이제 이런 거죠. 좀 일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대변해 달라. 평범한 사람들, 서민들을 좀 많이 그러니까 이제 묘한 게 저희 정의당한테는 뭐 누구를 이렇게 심판해 달라, 뭐 네. 누구가 믿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일하는 사람들 좀 많이 대변해 달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정의당이 이제 좀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다 보니까 그렇게 좀 각인이 되는 것 같고. 최근에 또 거리에 나가보면 이제 정의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가 이제 많이 좀 느껴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9대 총선 때는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분들이 50%대였는데 이번에는 64%, 63.9%로 어제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청년 계층이 투표할 의지가 있다는 게 제일 낮아요. 60대 이상이 제일 높습니다. 네. 이번에도 여전히 그 일하는 청년들이 그 투표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네. 뭐 일해야 되니까 회사에 출근해야 돼서 뭐 혹은 밀린 맞아요. 잡무를 처리하느라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을 좀 어떻게 제일 중요한 유권자일 텐데 네. 그런 분들한테는 2%. 호소하고 싶고 2% 2%가 될 텐데. 2%만을 위한 유세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사전투표를 좀 잘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4월 8일, 4월 그렇죠, 9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전투표 제도를 특히 일하는 젊은 층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여서 네. 근데 이제 이거 좀 정관이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고 좀 하면 좋은데 그러게요. 설현에 너무 이제 집중하시는 것 같고 설현. 예. 네, AOA의 예. 설현이 예. 그 홍보대사로 그렇죠. 사전투표를 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네. 8일날 한다 그러는데. 그래요? 네. 관심이 많으세요? 네. 아니 설현이 하는 건 알고 있어요. 네. 설현 얘기하니까 목이 메이. 아줌마 목이 네. 혹시 라이벌 경쟁자 이런 거. 네. 그래서 설현이래. 아니 그 사전투표. 네. 사전투표를 좀 많이 홍보하고 사전투표에 좀 저희도 집중을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아무래도. 맞아요. 그걸 이제 많이 그게 알게 첫 될 번째가 것 같아요. 있고 두 번째는
명백하게 또 많이 알려야 됩니다. 이건 또 노동부가 또 나서서 해야 되는 게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거다, 투표 시간은. 그거 안 하면 형법상 처벌받아요. 네,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투표 시간에 대한 이 요구 공민권 조항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이거는 선관위만 할 게 아니라 노동부도, 이거는 노동의 권리이기도 하고 근로기준법 법을 지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 좀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정당 차원에서 좀 이런 걸 많이 하려고 그래요. 저희도 이제 알려야죠. 네. 그렇군요. 투표 시간, 투표 참여 운동 이런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야권이 서로 분열된 상태니까 아 이번에 뭐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는 시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그 투표 동료 이런 운동을 좀 할 필요도 있겠다 싶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투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분들은 아무래도 중장년층, 네. 그리고 아까 뭐 집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2%, 숨어있는 2% 찾으시려면, 네, 제가 투표 동료 운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위해서 찾아야 됩니다. 네. 10시에 그러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고향으로? 심상정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네. 하여튼 뛰어가야죠. 네. 또. 그래요. 저희가 또 현장에서 네. 연결도 하고 또 만나면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합시다. 그리고 네. 또 선거 끝나면 돌아와야죠. 예. 선거 끝나면은. 회골진보로. 그렇죠. 회골진보로. 네. 우리 김제 상구, 네, 강상구. 강상구 응원 메시지 한번 아, 해주세요. 맞아요. 강상구 지금 응원 멀리서 메시지. 고생하고 있을 텐데. 짝꿍 강상구. 네. 형 너무 없어서 외로워요, 상구 형. 김제에서 고생하시고 꼭 김제에서 이번엔 국회 가야 쓰겠습니다. 네. 꼭 진출하십시오. 저도 숨어있는 2% 찾아서 같이 손잡고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정말. 제가 쭉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아, 예. 씩씩해요. 아, 씩씩해요. 예.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야 될 것 같아요. 2%. 2%. 2%가 부족한데. 네. 조성주 대변인을 절로 출근시킵시다. 출근했어요. 충분하게 네.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아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 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팥장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네, 오마이뉴스입니다. 정장선 단장님 만나러 있습니다. 몇 분이냐면요, 지금 이렇게. 8명? 8명. 네, 네. 예. 네. 단장님을 저희가 만나뵈러. 네. 자, 저희 보면은, 여기 보면은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돼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관계자는 아니지만. 인터뷰를 하러 왔기 네. 때문에. 인터뷰를 하러 왔기 예,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장선 단장님 네, 오늘 저희 인터뷰 때문에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왔어요. 어디서 네. 좀 기다릴까요? 여기 계시나요? 네. 계시네요.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죠. 선거대책본부장실. 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좀 일찍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예, 예정보다 일찍 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어리 빠져 있어요. 저희가 네. 어디 들어가서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편하신 대로. 예, 네, 예. 네, 네. 여기서 우선 저희가 지금 전 세계 125개국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엄청 그 강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생방송을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단장님, 저희 지난번에 인터뷰하시고 이번 두 번째 출연이신데요. 네. 전 세계 125개국 국민들을 향해서 인사 말씀? 예, 네. 더불어민주당 총선 사령탑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125개국 이렇게 송출되는 오마이뉴스 앞에 서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마이뉴스가 더 크게 발전하시고 네. 또 우리 세계 한국 소식 잘 알려주셔서 한국이 더 크게 발전하게
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저희가 막 네. 그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싱가포르, 시드니, 런던, 뭐 보이시죠? 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속속. 가장 국제화되고 글로벌한 언론 그렇죠. 매체입니다. 네. 무한도전보다 더한 리얼리티. 제가 계속 국회 중국된다. 앞에서 예. 생중계하면서 쭉 걸어왔거든요. 저희가 지금 오전 8시에 더컷 뉴스회단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잠깐 들어가서 앉을까요? 네, 들어가서 네, 네. 좀 앉아서 편하게 네. 좀 말씀을 하시죠. 네. 제가 어디 앉으세요? 여기 가운데 가운데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가운데 예. 앉으시고. 앉아도 돼요? 네, 앉으시죠. 건방지다 그럴까봐. 저기 앉으세요. 네, 장윤선 네, 기자가 여기 네, 여기 네. 앉으시고, 네. 우리 이경태 기자가 이쪽으로. 아 이경태 기자 이쪽으로 앉으시고, 네. 네. 좋네요. 이 사무 집기가 다 새 거네요. 네. 예, 임차한 거. 밀리신 거군요. 네. 선거 네. 앞두고 임차하신. 네. 자, 이제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서 선거운동을 펼쳐나가실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당이 저희는 일관되게 지금 같은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가 너무 어렵고 특히 이제 국민들의 그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정부 지금 8년 차를 맡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 집권할 때 뭐라 그러냐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 맞아요. 네, 잃어버린 그리고, 10년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잃어버린 10년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 했는데 지금 8년이 지난 지금 이 경제 성적을 보면 정말 초라합니다. 지금 성장률도 절반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국민 소득 증가율도 절반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가계부채 이런 건 사상 초유 아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정부 부채, 가계 부채 아주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 경제 관련해서 국민들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녀보면은 전에는 일을 열심히 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 네. 돈을 벌었다 흔히 말해서. 그런데 지금은 희망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거 실상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걸 다 국회 야당 탓을 돌리고 있어요.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근데 전 여태까지 선거를 수없이 봤지만은 이 경제 나빠진 것, 또 정부가 잘못한 것 전부 야당 탓을 돌리는 건 처음 봅니다. 전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가장 비열한 게 저는 남 탓으로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남 탓을 돌리는 게 가장 비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 국민들께 이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그래서 이번에 또 그냥 우리가 알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잘 제시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냉철한 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어서 네. 이번에 저희 슬로건도 문제는 경제다. 네. 그리고 정답은 투표다. 그러니까 투표를 꼭 많이 해주셔서 이번 선거에 정말 정부 여당이 정말 이렇게 국민이 무섭다는 걸 저는 좀 알 수 있도록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예, 꼭 예. 알려주시라 이런 당부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공약 가운데 굉장히 그 공약집이 굉장히 튼튼하게 두껍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한 권의 책. 예, 좋은데 기초연금 30만 원 네, 예. 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특히 OECD 국가에서 최고고 그다음에 최근에 노인 파산도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포퓰리즘이라든가 복지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이고 특히 우리 사회가 그 노령화되면서 그 노후 준비가 되질 않았고 그다음에 자식들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국가 발전에서 헌신만 해오셨지 그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노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더 이대로 방치하면은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생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서 이건 단순하게 포퓰리즘이라든가 넘어서 반드시 저희가 해야 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렇게 주변에 보면요. 폐지 주시는 어르신들 너무 많고요. 네. 생계비가 막막해서 자살하시는 어르신들도 너무 많고 특히 최근에 보면 일본이 양로원 기능을 감옥에 한다는 네, 감옥에 거잖아요. 한다고. 네. 너무 심각한 저도 뉴스니까 봤습니다. 예, 예. 저희도 곧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예, 예. 우려가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의석이 좀 과반 이상은 돼야 이런 정책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좀 저희들이 가장 좀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하고 절망스럽기도 한 것은 뭐냐면은 정부 여당이 이렇게 경제 운영을 잘못하고 또 국가 미래에 대해서 거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또 거기다 덧붙여서 이번에 공천 과정을 보면은 완전히 대통령한테 찍힌 사람들 그 찍어내는 게 이번에 공천 과정이거든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좌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보면은 과반수를 또 훌쩍 넘기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절망스럽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냉정한 평가보다는 이제 감성적이고 또 자꾸 여당은 이제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또 막 국회 모든 것을 다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먹히는 건지 아니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또 하나는 야당의 또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좀 분열되고 한 것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총선을 잘 넘겨서 총선 이후에 국정 운영을 저희 야당이 제도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합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가능한 부분에서 연대라도 좀 해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좀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총선 이후에도 어쨌든 저희들이 여당을 확실히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저는 하는 2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여당한테 어부지를 주지 않고 좀 어떻게든 연대를 통해서든 힘을 합치고 그다음에 또 총선에도 같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 고양갑 야권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어제 이후에 좀 진행된 게 있나요? 아직은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고 고양갑 같은 경우는 이제 박준 후보가 지난번도 양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상황이 돼서 좀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또 대의를 위해서는 좀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또 그래서 저희가 설득 작업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건데 어제 그 간담회 갔을 때 그 박준 후보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고 이러니까 사실 당 차원에서도 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박준 후보도 설득해야 되지만 박준 후보가 그 단일화를 제안할 수 없으니 당에서 언론 말고 그냥 그 정의당의 정진우 원내대표라든가 심상정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제안을 하는 게 좀 더 여러 경우를 통해서 했습니다. 여러 경우를 통해서 예. 정의당 반응이 너무 뜨뜻미지근하게 지금 저희 막 들어오는데요. 여러 소식이 들어오는데요. 장 기자님, 정장선 본부장님 선거 복장 좀 입고 계셨으면 좋겠대요. 아니 그러게요. 아니 선거 복장 안 입고 계셔가지고 방송 나오신다고 이게 정장하시고 계신 거 아니지? 실무자들이 빨리 점퍼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9시 30분에 다 남대문 시장 가셨어요. 그 선거운동 첫날 집중 유세 전략이랄까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이제 시장에서 하는 이유는 이제 모든 게 아까 말씀하신 경제에 초점을 두기 특히 이제 요새 그 재래시장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선거 시작을 거기서 하는 이유도 바로 재래시장이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서민경제 또 양극화 해소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이번에 준비했고 앞으로 모든 컨셉은 또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네, 경제 집중을 하는 모양새인데 야권 연대 얘기 이런 걸 물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부지리 문제도 있고 특히 수도권 122개 지역에서 국민의당 후보, 정의당 후보 다야 구도가 된 게 좀 많아요. 특히 국민의당과의 연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당대당 그 협의는 저희들이 이제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국민의당에서 이 자체를 이제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연대를 하거나 논의하는 자체가 저희한테 유리한 것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또 실제로 국민의당에서 그런 시각도 갖고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저희는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저희가 약한 지역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협의라도 먼저 했으면 좋겠다. 협의라도. 근데 지금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협의라도 될 수 있도록 좀 하고 그것이 만약에 도저히 또 안 되겠다 한다면은.
이제 지역 단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냐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가령 뭐 지금 중구 성동 같은 경우는 우리 후보가 신진이라 아직도 약간 좀 열세이지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미 지역 단위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는 저희가 무슨 뭐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관여한 적도 없고 어쨌든 합의됐다는 건 거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후보들 간에 충분한 이유와 또 그만한 충분히 그동안 논의가 했다고 보고 있고 최소한 그런 것만이라도 좀 될 수 있도록 좀 풀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 뭐 이것도 관심거리고 근데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부 지역에서 서울 구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투표 인쇄가 들어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4월 4일부터 들어가는 게 그 선거 관리 그 규정에 나와 있는데 뭐 다른 규정을 들어서 어제부터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저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가 사무총장한테 전화도 하고 공문을 바로 이제 보내서 이걸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물론 전 4일 이후부터 하도록 돼 있지만은 뭐 인쇄 뭐 시설 상황이라든가 뭐 지역의 합의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무슨 투표용지 하는데 꼭 한 인쇄소만 할 일도 아니고 여러 군데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지역 단위에서 합의가 됐다고 하지만은 그 논의할 때는 아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거 상황을 잘 모르고 그냥 그 했을 거예요. 뭐 급하다고 하니까는 실무적으로 그냥 급하다고 하니까는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있겠나 하고 이제 했을지 모르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바로 중지를 했으면 좋겠고 4월 4일 이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인데 무슨 인쇄 시설이 부족해서 그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러면 답변이 나왔나요? 뭐 중단한다든가. 어저께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고 사무총장이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보면 그 제일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야권이 나눠져 있어서 과연 정말 민주주의 후퇴, 경제 양극화해서 이런 거를 할 수 있겠냐. 결국 이제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야권끼리 나눠서 싸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결국 이번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최대 목표는 여소야대 국면을 만드는 것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당초에는 한 130석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내부 분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거의 분단 가까운 상태까지 갔었고 그다음에 또 지금도 그동안 지적을 많이 받아온 게 우리 내부에서 너무 싸운다. 뭐 주류 비주류 이제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이걸 이제 극복을 하고 이제 단일 지도 체제를 이렇게 쭉 나가서 이제 지지도가 막 상승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뭐 우리 내부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이 수도권을 본다면은 지금 접전 지역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전에는 접전 지역을 C등급 이상을 본다면 저희가 80%를 거의 획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접전 지역이 한 100군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본다면은 당선 가능성 있는 지역이 많이 줄어들고 이 접전 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선거를 지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수도권에서 한 70석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워져서 저희는 당초 목표 한 130석에서 110석에서 지금 한 120석 그 사이까지로 더 지금 내려잡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야권 연대가 만약에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이제 어려워지면 저희는 그렇게 호소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 박근혜 정부와 싸울 정당은 어느 정당이냐 하는 것을 저희 분명히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그 2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 누가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정당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내부 문제에 있던 이런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해가면서 국민들께 선택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받고 싶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꼭 드리려고 합니다. 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그 김무성 대표의 심각한 당인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하고 대구에서 둘이 두 번이나 포옹을 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친박 비박 나눠서 싸우지 않겠다. 그런 말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단도리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 수도권 민심에는 전혀 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딱 끊고 그러니까 정말 그 선거 앞에서는 귀재들이다. 새누리당이 정말 잘한다. 싸울 때는 세게 싸우지만 또 합칠 때는 끝내주게 합친다. 이런 평가를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뭐냐?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당신들은 뭐 하십니까? 이런 비난의 소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점 입장에서 좀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맏형이고 또 책임 있는 제1야당이기 때문에 기왕에 이렇게 되면 국민의당이 그토록 원하는 원내 교섭단체, 또 정의당이 그토록 원하는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주고 대승적 차원에서 좀 양보를 하는 전략. 이건 좀 너무 안 되나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저희도 급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저희 새누리당은 정치는 못하면서 쇼맨십들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은 정치는 못해도 쇼맨십은 네, 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총선에 보자, 총선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조금이다. 근데, 저희들도 그런 쇼맨십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야당은 좀 그런 게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번 선거는 그런 것보다도 좀 진솔하게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는 그동안 야당이 이렇게 선거에 계속 패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더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를 진짜 총선 이후에도 진실로 이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또 대선에 또 집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지금은 쇼맨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진짜 왜 우리가 그동안 선거를 계속 져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총선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 노선부터 시작해서 또 단합까지 또 야권 전체가 이제 나중에 궁조로 또 결국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고 고민하고 해서 국민들께서 보실 때 총선에서 얼마큼 성적을 거둘지 모르지만은 대선에 한번 맡겨볼 수 있겠다. 맡겨보자. 이런 걸 만들지 못하면은 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그러니까 거의 독선적으로 아나무인적으로 국정을 이끌고 가도 계속 선거에 이기는 것은 지금 정부 여당의 문제가 많지만 야당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그래서 남 탓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국민들 신뢰를 얻는 작업을 해야 여당이 저런 장난을 못한다. 또 저런 쇼를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아까 주요 정책이나 이런 걸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알리느냐 여기에 또 성패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을 어떻게 알리실지, 그러니까 어떻게 홍보하실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예, 어쨌든 저희는 이걸 갖다가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일회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요.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진심된 마음으로 이 알리고 신뢰를 얻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소상공인들 저희 행사가 있었어요. 네. 그때 그 조그만 단체 여성 회장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전에는 우리는 무조건 일본만 찍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경제 민주화, 저희가 말하는 뭐 포용 성장, 뭐 같이 성장하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생기고 또 주변에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변화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야당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거를 거의 일회성으로 특히 이제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그 신뢰를 못 얻어서 저는 이거를 무슨 특별한 이벤트 이런 것보다도 꾸준히 알리고 또 현장으로 가고 그래서 저 사람들을 최근에 하는 걸 보면 우리 경제를 정말 살릴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양극화라든가 가계부채 해소하는데 저 사람들 찍어주면 정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거를 저는 일관되게 그 진심을 가지고 하는 거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경제 문제 매우 심각한데 가계부채 문제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은 장기 분할 상환으로 가계부채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결국 있는 가계부채 장기간 늘려서 천천히 갚아라. 뭐 이제 이런 식인 건데요. 가계부채나 이런 민생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뭐 혁신적인 공약이랄까요? 국민을 표심을 좀 사로잡을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혁신적인 것보다는 지금 새누리당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구조 가지고는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강봉균 그 선대위원장께서 이제 양적 완화를 또 말씀하셨는데 그 일본에서도 거의 상 실패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양극화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소득 구조가 왜곡되고 있다. 그 MB 정부 들어와서 그 낙수 효과를 위해서 뭐 법인세도 막 감면해주고 뭐 엄청나게 대기업을 도와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낙수 효과는 그냥 전부 대기업 돈 싸두는 역할만 해줬지 않습니까? 이런 걸 소득으로 전환시킨 작업을 해주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어쨌든 그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소득으로 흘러가고 또 소득이 결국 부채 경감이라든가 또 소비를 진작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고 그냥 대기업에만 돈을 계속 풀어주니까는 대기업은 돈을 싸주기만 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돼서 저희는 어쨌든 이 소득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에서 노력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재벌 체제에서 중소기업 동반 성장 체제로 완전히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중간 계층, 중하위 계층에 그 소득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익이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말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또 앞으로도 제도를 계속하고 또 가장 핵심 이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가려면 국회 가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법을 만들려면 저희들이 어쨌든 일정 이상 의석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어쨌든 8년을 받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8년을 받지 않습니까? 8년간 그 새누리당에서 이경태 기자가 네, 뭐 저는 근데 약간 공약집이 아쉬웠던 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40, 50대의 표심 확실히 이제 경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제 이슈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쪽 여당도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야당에서도 이제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는 건데 그 좀 어려워요. 777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저희가 좀 쉽게 아니 우리가 이제 리플렛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또 저희가 이제 현장을 많이 가려고 해요. 현장 가서 그 해당되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요. 그래서 현장을 많이 가서 설명을 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는 뭐 리플렛 같은 거 만들어도 요새 잘 많이 안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현장 가서 설명하고 토론하면서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선거에도 계속 그런 작업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선거에 이제 예전에는 일단 선거운동 하면 5톤 트럭 딱 놓고 큰 확성기로 막 이렇게 크게 이제 유세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뭐야 또 옛날 뭐 이런 소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좀 선거운동 방식이 바뀝니까? 앞으로 말씀해 주시면. 아니 그 저희들은 이제 뭐 유세단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거는 어쨌든 저희를 알리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더불어 경제 콘서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현장을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다가가 설명해 드리는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들이 또 현장의 목소리 들어가면서 하는 그런 걸 좀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손에 잡히는 경제 공약 부족하다고 했는데 777 공약 있잖아요. 그 되게 어렵다고 사람들이 777인데 777이 뭐냐. 그러니까 다들 이명박의 747은 기억하는데 더민주의 777은 잘 모르겠다. 저도 어려워요. 지금 저 뭐 설명하니까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설명 부탁드리려고. 아니 했는데.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지금 소득 소득도 좀 높여주시고 좀 높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간격도 좁혀가는 건데 저도 좀 어려워요. 쉽게 설명. 그러니까 저는 다 떠나서 지금 그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 사실 소득이라는 게 다 가계 소득을 다 나눠 보면 이자 소득이나 뭐 이런 게 얼마나 됩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다 근로소득? 그렇죠. 근로소득, 노동소득. 사실 월급이 100%예요. 그러니까 월급 100%로 사는 건데 대개의 경우는요. 그럼 이게 이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100만 원 받으면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50만 원 혹은 60만 원 받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980년대 그 엄혹한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도 100대 90 뭐 이 정도가 유지가 됐는데 오히려 민주화 정부 이후에 이게 더 후퇴가 됐다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그것만 좀 바로잡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MF를 겪으면서 그때 뭐 아마 그 김대중 대통령 되시고 나서 어쨌든 수습하는 게 급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재벌 개혁이라든가 그 노무현 대통령 들어와서도 그 부분을 아마 제대로 이렇게 못한 부분은 다들 이렇게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또 이게 어차피 지금 그 돈을 그렇게 쌓아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투자를 안 하는 우리 현실을 다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부격차는 커지고. 어쨌든 이제 8년 이 보수정부의 결과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늦추면 큰일 나겠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 그만두고 나서 이렇게 많이 만나고 다니잖아요. 정말 제가 다녀보면 희망이 없어요. 전에는 진짜 희망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하면 된다는데 지금은
해도 다 망하고 막 문 닫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각해요. 우리 유권자분들, 국민들께서 그런 정치권의 혐오나 이런 믿지 못하는 불신 이런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이 당 저 당 똑같다, 정치인도 똑같은 거 아니냐, 정치인 다른 당 찍어봤자 바뀐 건 없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단 말이죠. 지금 그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지난번 국회가 4년 동안 가장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더 외면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어쨌든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은 이번 공천 파동을 또 이렇게 보면서 뭐 어차피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고, 또 기권이 많이 늘어나지 않나, 그러다 또 야권이 분열되니까는 내가 또 찍어봤자 뭐 되겠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 이런 것들이 걱정이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또 여당을 저렇게 독주하게 만들고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또 빈부격차를 더 악화시키고 우리 경제를 더 피폐하게 하는 그 정책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는, 결국 우리가 주장한 게 맞았구나, 야당이 잘못한 거고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결국 과반수 이상 획득하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뭘 싸워도 뭐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투표를 꼭 하셔서 정말 정부 여당이 정말 큰일 나겠구나, 민심이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 총 사령탑 이시긴 하시지만 또 당내에 두 분의 리더십 있지 않습니까? 뭐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대표 이렇게 있는데 두 분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지 그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은 잘 조화를 앞으로 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특정 계층이나 또 뭐에서 마치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또 자꾸 이제 이렇게 부각이 되거나, 또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뭐 호남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는 좀 이렇게 믿고 지켜봐 주시고, 또 만일에 선거 후에도 그렇게 돌아간다면은,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저는 야당에 진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도자들이 우리가 왜 분열됐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한테 엄청나게 큰 책임을 갖고 있다. 내가 책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야당을 살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모든 걸 가져야지 그 후를 계산하고 한다면 저는 야당을 망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조원진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위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구 신공항 얘기를 언급한 건데요. 이를테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은 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거 때는 그래도 좀 선거법에 따라서 직분에 충실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선거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유독 국회 심판 얘기를 하시면서 뭐 대구, 심지어 충청도까지 이렇게 막 다니시는, 저희처럼 유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총선 유랑을 하시는데, 자, 이런 대통령의 이런 선거 개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뭘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뭘 해도 되고 선거 이긴다. 그러니까는 이번 선거는, 특히 대구 선거는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 찍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그런 정치공학으로 하고 나서 그다음에 국민을 거의 무시했지 않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고, 또 이번에 공천을 찍어내고, 그리고 그걸 국민 세금으로 다시 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다시 문제된 거를 국민 세금으로 다시 메꿔주려고 하는, 이런 것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 네네. 선거 막판에 안보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박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핵안보 정상회의를 하는데 분명히 뭐 한미일 정상 간의 어떤 그런 기자회담이 있을 거고, 거기서 분명히 북핵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거기 좀 수위에 따라서는 북한도 또 대응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건데, 이게 4월 6일날 귀국하면서 막판에 이 이슈가 던져지면 경제에 좀 집중하려고 했던 야당의 전략을 좀 흐트러뜨리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좀 불안한 게 있는데, 그럴 때 야당이 꼭, 제가 과거의 취재를 보면 신문 막 보시다, 야야 바꿔 이거 대응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그 기조를 바꿔가지고 막 스텝 입고 있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 부분을 이미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흔히 말해서 뭐 북풍 안보 이런 걸 좀 많이 했는데, 근데 저는 이 사안이 지금 이번에 계속 장기화돼 있고요. 또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북한 문제에서는 북한이 잘못하고 있다. 미사일 쏘고 막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과도하게 이용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저희 정부 여당도 인식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천안함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래 장기화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또 여기에 대비해서 또 우리 뭐 생각도 그렇고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한 건 잘못하고, 또 우리가 뭐 대화해야 될 부분 대화를 해야 되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북풍이 선거 이슈가 될 수는 없다.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사일 쐈다 그러면 막 집중해서 보는데 또 쐈네?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출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선대위 체제를 보면서 궁금한 게 더민주는 선대위원장이 한 분이시잖아요. 새누리당은 5명 공동선대위원장이 있고 왜 이런 그 한 명의 권력이 다 몰아지게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예. 아마 대표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우리 이제 분열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흐름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야당은 분열이 심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쪽은 어떻게든 봉합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렇군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더민주 화이팅! 더민주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그 따뜻한 가운데 저희가 국회에서 좀 추웠습니다.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아늑한 속에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현장에서 이제 14일간의 대장정이 시작이 된 거니까 또 현장에서 뵙도록 현장에서 하겠습니다. 뵐 것 같아요. 그때는 더불어민주당 점퍼를 꼭 꼭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시잖아요.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시청자분들께. 125개국. 제가 저희 당 점포를 미처 준비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방송하면 항상 이게 뭐 입고 나가야 되는 줄 알고. 예의를 너무 갖추시려고, 예를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오마이뉴스가 세계 한 125개국에 이렇게 송출되고 많은 이 팬들을 이렇게 확보하고 계신데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큰 발전을 앞으로 해주시길 기원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오마이 한 절반은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가운데 이 단장님 휴대폰이 쉬질 않고 울리고 있습니다. 계속 굉장히 바쁜 상황에서 시기에 저희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감사합니다. 시청자 의견 전해드리면서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살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점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빈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점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회를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 순고빈회.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예. 페이스톡 연결이 안 돼서 그냥 우선 회선이 끊어져 버리네 보니까 방금 받았더니. 회선이 끊어졌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냥 전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화면 쓰고요. 전화로 하시죠. 자, 우선 지금 저희 전 세계 125개국에서 듣고 계시는 이 시청자들께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으로서 우선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 안용환입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의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선거는 우리 국민들을 대변하고 또 국민들 대표해서 국회에 나가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법을 만드는 국민들의 대기관을 뽑는 그런 축제 행사입니다. 이 축제 행사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참여해서 제대로 된 올바른 국회의원들, 선량들 뽑아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가 과연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정당, 어떤 세력이 필요한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검증된 능력 있는 후보들, 또 그런 세력, 그런 정당에게 지지를 해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자, 초반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저희들은 일단 수도권 선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역대 대한민국 그 정치 비극이죠. 지역 구도에 말려서 영남에는 특정 정당, 호남에는 특정 정당이 득세를 해서 다른 정당에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불행한 현실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 강원권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 선거가 제대로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특히 작빙을 보이고 있는 여야 간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 작빙을 보이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판세를 쉽사리 이해하긴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일단 과반수 의석,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안정 의석이라 할 수 있는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새누리당 과반 의석을 목표로 두고 뛰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요. 이를테면 지금 야권의 경우에는 야권 연대가 주요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안철수 대표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건 좀 어떤 측면이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아마 우리 저도 누가 올렸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정치는 그렇게 또 재밌게 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너무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요. 네. 국민들이 각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을 봐주시면 되고요. 야권 연대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야권 연대 선거 때만 펼쳐 야권 연대는 전 세계 딴 데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딴 나라 다당제 하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책 연대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야권 연대는 정책 연대가 전혀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놓고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연대가 아니죠. 목표는 새누리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딱 그 목표 하나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연대가 선거 때마다 펼쳐지는 나라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야권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에서 선거라는 것은 각 정당이 자신들의 철학과 이념 정책을 내놓고 그 정책에 맞는 후보를 또 내세워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정치 행위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정당의 이념, 철학 또 그 정책과 상관이 없이 그냥 여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표 하나만으로 연대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매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요. 게다가 본인들이 스스로 수권 능력이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후보를 내세워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서 국회를 이른바 장악하는 것이 이번 정당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수권 능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내보이는 그런 한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네. 자, 안영환 대변인, 저희 지금 새누리당 출입하고 있는 이경태 기자가 동승에 있는데요. 이 팟짱카에.
이경태 기자에게 질문권을 제가 좀 드릴게요. 네네. 인사하시죠. 예. 네, 대변님 잘 계셨습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 어제 좀 김무성 대표가 대구를 느끼는데 사고가 좀 있었더라고요. 네. 예, 뭐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대구에 있었던 좀 여러 가지 공천 갈등이 봉합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뭐 사고라기보다는 뭐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대구 이재만 네. 후보의 지지자들이 대표 김무성 대표가 참석한 대구시당 앞에서 항의를 했죠. 예, 예. 그래서 이 항의하는 장면들이 이제 그 사진들을 통해서 노출이 됐는데 뭐 어느 때나 그 탈락한 물론 이재만 후보는 상당히 억울할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이재만 후보 측에서 항의한 것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 전체 대구의 민심의 전체를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어제 대구에 가서 대구의 12개 지역에서 이제 공천 11명을 했기 때문에 11명의 후보들이 전부 모여서 화합과 통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뭐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 아니죠 대부분 언론에 이제 보도됐지만 최경환 네. 대구 경북선대위원장과 김무성 대표가 서로 또 껴안고 화합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글쎄 뭐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통합하고 또 과거의 불협화음을 봉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선거가 치러질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한국은행의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을 공약으로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하는 총재가 이거를 좀 거부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당에서 좀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의 기능과 정부의 기능이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네. 국회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 예. 사실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은 있으면은 사법부는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죠. 행정부는 현재를 관리하는 것이고 입법부는 미래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양적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전 세계가 과거에는 비정상적으로 했던 행정행위, 정치행위가 정상으로 보이는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게 이제 저희 당의 정책 담당자들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이제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면은 그 국회에서 이제 관련된 법이나 그것을 수정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뭐 양적 완화니까 자꾸 일본식의 뭐 네. 유럽식 양적 완화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일본 아베노믹스처럼 뭐 물량을 뭐 2배씩 풀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곳에 적시에 양적 완화 정책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야당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명박근혜 정권 8년간의 경제 실정을 심판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야당은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하겠죠. 예. 원래 그 대통령 임기의 중간에 치러진 선거는 야당은 심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야당이 워낙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야당이 하약하다 보니까는 여당에서 야당 심판으로 나오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네. 다른 나라에서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연히 정부 심판론을 펼치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 임기 중간에 펼쳐지는 선거는 이번 야당이 유리한 선거입니다. 어느 나라나.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 야당은 그러한 기회를 제대로 최근에 살리지 못하고 있죠. 야당 내부의 문제, 야당의 무능함 때문에. 야당 무능한.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8년간의 실정 맞습니다. 경제 어렵습니다. 뭐 청년 실업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전 세계 지금 뭐 123개국에 네.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지만 전 세계가 다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고 뭐 잘못한 게 없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전 세계 자본주의 역사의 위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뉴노멀 시대에 진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경제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미국이 그나마 좀 낫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1% 내에서 거의 경제에서 헤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한번 보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해외 경제 의존 지수가 워낙 높습니다. 따라가는 경제에 거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일단은 전제를 하고 앞으로 이제 청년 실업 문제, 일자리 확충 문제, 경제 활성화 문제들을 같이 손잡고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정부가 모든 걸 잘해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아주 편하게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해쳐나갈 문제지 현 정권이 잘못해서 딴 나라보다 엄청나게 나빠졌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비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선거에 안 대변인 출마를 못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영환 대변인 같은 분이 국회를 좀 가셔야 되는데 소통 차원에서 참 아쉽게 됐는데 이번 선거에서 좀 그 열사흘간의 선거운동 기간에 대변인으로서 또 이 새누리당의 유세 전략 이런 게 어떤 건지 유세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저희들 수도권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무성 대표의 유세 일정도 수도권에 역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요. 수도권은 사실 박빙 지역입니다. 3에서 5% 내로 결정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은 저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다행인 역대 선거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 하나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겁니까? 바로 경제 이슈가 경제 정책이 선거의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이건 굉장히 양적 완화 문제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각 정당이 정책을 내놓고 국민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 선거도 이렇게 펼쳐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상대방 누가 어쩌니 누가 어쩌니 이 문제가 아니라 저 정당이 제시한 정책은 이거고 이 정당이 제시한 정책이 이거다. 저는 정치에서 도덕의 잣대로 보면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가의 잣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적 완화 문제가 바로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 양적 완화라는 경제 정책을 통화 정책을 쓰는 것이 적절한가? 아니다. 그건 과거 시대의 유물이다. 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개인의 경제 차이에 따라서. 이런 쟁점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이슈화해서 선거를 치러나간 건 굉장히 바람직한 정말 한국 정치 하나의 업그레이드 같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정책을 이제 이야기하고 특히 이제 경제 안보 문제에 관해서 새누리당은 집권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 정책에 있어서 야당은 이제 경제 민주화 특히 김종인 대표께서 그런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지금 한국 경제가 워낙 지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다 마찬가지지만요.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서 활성화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그를 통한 기업 투자 촉진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홍보에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다음에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뵙고 하는 인터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안영환 대변인 이렇게 만나 뵀습니다. 역시, 새누리당의, 입장은 분명하군요. 그렇죠? 야당의 경제 심판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요하게 볼 쟁점은 수도권이 결국, 최대 승부처다. 수도권의 당력을, 화력을 집중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산삼.
마카노경과 마카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 드리고 저희가 왔다는 걸. 네. 여기 계신가요? 박선수 총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방송하는 거죠. 네. 네. 저희가 드디어 네,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여기 기자 들어오면 안 돼. 뭔가 좀 전략이 숨어있는 그곳인가요? 자료를 다 치우고 계세요. 자, 저희가 그토록 만나뵈려고 했던 박선숙 총장님을 네. 여기서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밀고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완전 무단침입인데. 무단침입. 나가. 일단 나갈까요? 일단 나갈까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뭔가, 비밀의 사무실. 근데 저희 출입금지. 그러니까요. 바로 아웃입니다. 바로 아웃. 바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저희 바로 쫓겨나고 있는데요. 그럼 요 앞에 서서 박선숙 총장님은 원래 잠깐 출연이에요. 예. 저희가 네. 모시고 싶었는데. 네,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정말 출연을 많은 해주시네요. 시청자들이 원하는 정치인. 반갑습니다. 저희 전 세계 지금 125개국에 생방송이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시청자들께 오랜만에 네, 인사 한 말씀 오랜만입니다. 해주시죠. 125개국. 대선 때는 119개국. 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25개국. 네. 아이고. 멀리서 많이. 보고 계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제게도 또 저희 국민의당에게도 아주 특별한, 새로운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선거 준비의 어떤 사람이나 또 재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는 이제 창당한 지 석 달밖에 안 됐고, 지금 창당해가면서 집 지어가면서 또 선거 치르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한테 있는 건, 이젠 좀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좀 진짜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겠다라는 각오와 의지가 저희에게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멀리서 또 대한민국 국내에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한데 기댈 데도 없고 도대체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희망을 잃은 수많은 국민들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 더 열심히 하지 그러냐, 혹은 좀 기대를 좀 낮춰서 해보지 그러냐 이런 얘기 할지 모르는데, 저는 또 우리 당은, 국민의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들이 거의 이제는 벼랑 끝까지 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여당이 수십 년간 주장해왔던 성장론이나 또 그 반대편에서 야당이 오랫동안 지켜오고 있는 분배론이 더 이상 답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할 때 저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책임 피하지 않고 가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좀 다르게 해야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장기 집권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치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그래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그런 변화가 이번 선거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기회를 가졌던 1번, 2번. 1번과 2번에게는 너무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선택을 할 때입니다. 기호 3번 국민의당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저는 저기 선거 홍보 방송 보는 것 같았어요. 필리버스터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필리버스터. 네. 아니, 워낙 바쁘셔가지고 맞습니다, 저희가 인사만 좀 제가. 부탁드렸고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네. 이태규 본부장님하고 네. 함께 하고요. 네. 인터뷰는 다음에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인터뷰 아니에요? 네. 네, 약속하셨죠? 저희 125개국에 계신 분들. 약속을 하셔요. 예. 네. 건강하세요. 곧 또 뵙겠습니다. 네. 곧 또 뵙겠습니다. 네. 네. 3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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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규 본부장님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저희가 네, 그러니까요. 정말 오랜만에 네, 해서 박선숙 총장님 하고 싶은 대선, 말이 네, 많으셨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약간 또 울컥하시기도 네. 하시고 왜 3번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셔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달라져야 되겠다. 한국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 네. 이 얘기를 좀 세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의당 당사에 들어와서 사실상 네. 무단으로 네, 원래 앞에서, 원래는 건물 앞에서 당사 하기로 앞에서 했었는데 밀고 저희가 들어왔죠.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네. 바로 카메라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쭉 이 저희가 카메라의 힘으로 네, 저희가 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도 있고 지금- 아무래도 새로운 네. 정당이라서 새 건물이에요. 그렇습니다. 짝짝짝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오마이를 구경방송으로 키워야 조중동은 나오시다. 이거 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마이 TV 방송 보느라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방송이 오죽 꿀잼이어야죠. 방송 보시다가 코피 나셨대요. 아이고 어떡해요. 오마이 TV 팬클럽 있으면 들어가고 싶네요. 네. 이게 노동 착취인데 저희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아니, 죄송한 아유, 마음 아닙니다. 갖지 마시고요. 네. 열심히 봐주시는 게 중단 없이 네. 봐주시는 10만인 클럽으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가고 있나요? 네, 밑에 자막이 네. 제 눈에는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보여요. 네. 화면에도 보일 것 착한 같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다 보입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되겠고요. 전국에 계시는 민주 사장님들 네.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팟짱을 함께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네. 민주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매출을 올려주세요. 네. 많은 참여를 네,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수고빈의 풍무양꼬치, 네. 꽃주문닷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디 있죠?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저희가 지금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덜어는 네. 까먹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후에 남양주를 네,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양주 쪽 후보 사무실에서 계속 네, 저 네,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한테. 네, 네. 정신이 없이 막 네. 전화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양꼬치. 풍무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요. 이태규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마이 TV에서 네. 총선 특집 생중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좀 나가고 있는데요.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 이태규라고 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잘 아시겠지만 수십 년 동안 이제까지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양당 독점 그리고 담합 체제를 깨고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어서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려고 많은 뜻 있는 동지들이 모여있는 정당입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앞에 당사 스케치를 좀 했는데요. 앞에 상징물이 커다란 게 있더라고요. 국가부채, 가계부채, 그리고 심지어 전세율까지 쭉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번 선거 국민의당의 선거 슬로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국민편. 국민편, 국민의당. 어쨌든 저희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핵심 슬로건은 문제는 정치다입니다. 문제는 정치다. 더민주는 문제는 경제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경제 위에 정치가 더 문제다. 그래서 정치에 조금 잘못된 정치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경제 또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우리 경제 사회적 어떤 모순 구조가 해결될 수 없다. 이런 기본 인식 속에서 모든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정치가 혁신이 돼야지만이 스스로 정치가 혁신하고 나서 정부, 공공부문 많은 부분에 혁신을 요구해야지만이 그것이 설득력도 있고 신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서 모든 부분에서 변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느 누구도 따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엇을 요구하고 혁신을 주장하려면 스스로 그 주체 먼저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선거가 일여 다야 구도여서 야권 연대 안 하면 야권 전체의 파이가 줄어들지 않겠냐. 100석 가운데 200석을 전체 300석 가운데 200석을 새누리가 하고 예컨대 그리고 나머지 100석을 가지고 야권이 쪼갠들 결국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비판. 사실 그 국민의당 안에서 김한길 선대위원장께서 사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런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해요. 일단 국민의당은 현재 잘못된 양당 그 독점 체제를 깨달라는 그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담아서 창당한 정당이고요. 또 분열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정당 현재 이 담합 체제를 깨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야당의 단합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못해도 1등, 더 못해도 2등 하는 이런 담합체를 깨지 않고서는 적어도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당은 현재 잘못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또 그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야권을 대체하려고 나온 정당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다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여 다야 구도 때문에 새누리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차지해서 문제는 정치다라고 하셨는데 그 문제인 정치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세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듣고 계실 텐데요. 그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는 어떻게든 현재의 잘못된 정치 구조를 깨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야권 단일화도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어떤 독점적인 어떤 체제를 저지하는 데 중요한 문제지만 그 기득권 양당 구도를 더 깨달라는 그 상위의 어떤 개념, 가치가 국민의당이 더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일의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나눠보면 1번 새누리당 심판, 2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심판, 3번 국민의당의 원내교섭단체 진출 이렇게 나눈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에서? 지금 한국 정치를 혁신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강력한 그리고 국민 편에 제대로 선 캐스팅부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양당 체제를 하면서 한국 정치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을 다당제로 바꿈으로 해서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정치 문화와 정치 행동 양식을 바꿈으로 해서 그 모든 정당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국민을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이 경쟁하는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정치도 바뀌지 않고 세상도 바뀌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좀 기대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어떤 유의미한 석을 40석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저희가 안철수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호남을 기반으로 호남에서 20석 이상, 그 다음에 저희가 정당 득표를 20%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례대표율 10% 이상,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권을 합쳐서 10석 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가 40석 이상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야당들이 너무 호남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 사실상 총선은 전국적 선거고 영남에 훨씬 더 많은 의석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당은 호남
호남에서만 이렇게 혈투를 벌이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이젠 좀 호남을 벗어나서 영남이나 수도권 이 문제를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가 오랫동안 호남과 영남을 기반으로 해서 양당 체제가 구축이 돼 있는데 네. 지금 호남의 민심은 현재의 어떤 그 잘못된 정치 문화, 어떤 그 특정 어떤 정파가 지배하는 그런 패거리 정당도 해결해 달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 어떤 비전이 없는 야당을 대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들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것이 국민의당이고, 국민의당은 그런 호남의 민심, 이건 단지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거든요. 그 부분에 충실한 부분을 호남에 갖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조금 다른 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각 지역별로 수도권 이런 지역별로 후보들이 단일화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변하신 게 없는 건가요? 예,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당대당 단일화는 없다. 네. 그다음에 후보가 개인별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막지 않는다. 다만 사전에 당과 협의해서 추진해달라. 이런 당의 기본 원칙이 있고요. 그거는 변함없습니다. 당과 협의하지 않으면 제명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다 당과 지금 협의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어떤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후보도 있고 또 민주당 후보가 요청 들어온 거 있는 거 다 저희가 받고요. 거기서 저희가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또 가급적이면 저희가 단일화가 된다면 국민의당 후보로 되는 부분이 훨씬 더 확장성이 크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 당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후보 단일화가 되면 이게 후보만 단일화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뭐 정책연대 그리고 뭐 선거연대 차원에서 뭐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꾸린다든가 뭐 이런 역할들이 필요할 텐데. 그거는 이제 개별적인 이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후보 개별적으로 이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끼리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각 그 후보들 지지하는 지지 기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부분, 그래야 실질적으로 단일화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단순히 야권이 뭉쳤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단일화 효과를 얻어낼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단일화나 또 안철수 대표께서 여러 번 양보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설득력 없이 그냥 있을 경우에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단일화 부분은 사실 많은 국민들의 어떤 동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당은 어쨌든 한국의 양당 독점 체제를 깨는 부분이 더 훌륭한 상위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후보가 개별적으로 선거 승리를 위해서 그거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당과 협의해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립니다. 자, 국민의당이 이제 신생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당의 비전과 관련해서 정치학자는 물론이고 뭐 국회에 있는 정치부 기자들, 정치권 안에서도 뭐 이러저러한 논의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국민의당이 앞으로 어떤 노선과 어떤 가치와 어떤 비전에 따라서 이 당을 가져갈 것이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결국에는 호남 자민련 같은 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의석수만 늘리려는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러지 말고 정책을 분명히 해서 17대 때의 어떤 민주노동당 같은 똘똘한 정당, 이런 정당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당 내부에서는 좀 어떤 논의가 진행 중입니까? 이미 국민의당이 가야 될 어떤 가치와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창당 선언문이나 이런 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어쨌든 87년 체제 이후에 어떤 우리 정치나 사회에 고착된 어떤 진영 논리, 또 어떤 어떤 지역주의 이런 모든 걸 다 극복해서 그래서 탈이념, 탈진영 또 이제 이런 부분들 벗어나서 그래서 합리적인 진보 그리고 개혁적 보수 세력이 모여서 실제로 합리적인 개혁 노선을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 보자. 이런 부분에 어떤 공감대를 가지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당의 캐스팅부터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한국 정치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소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상위 한 10% 정도가 소득의 한 50% 이상을 갖고 가고 있고, 또 이전에 양당 구도 속에서 양당들이 대부분 10%를 나눠서 대변해 왔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을 대변하지 못했는데 저는 국민의당이 이제까지 기존의 기득권 정당들이 대변하지 못했던 또 안 했던 그런 계층과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나갈 수 있다면 한국 정치나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 공약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를테면은 이미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가 정치 혁신, 정치가 문제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양당 기득권 세력들이 그동안 이제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대의민주주의가 사실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실 이제 직접 그 민주주의, 국민에 의한 어떤 직접 통제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일단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일단 국민 파면제, 사실 국민 소환제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잘못되면 어떤 법 이전에 지역 유권자에 의해서 소환해서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필요한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득권이나 이해 집단에 가려자고 법안이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이 직접 나서 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 이런 부분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걸 통해서 국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를테면 지금 지방자치제 안에서 하고 있는 주민투표, 주민발안, 그리고 주민소환 이런 제도를 국회 안에까지 확장시켜서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내겠다. 그러면 선거제도 개편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를테면 비례대표의 확장이라든가 뭐 지역구의 축소. 일단 저는 이제 비례대표의 뭐 확장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현재 양당 독점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소선거구제 이 부분을 중대선거구제나 아니면 또 이제 표의 어떤 사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이런 부분을 빨리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이 현재 양당 구도가 다당제로 바뀌었을 적에 적어도 지금처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에다 호통치고 지시하고 뭐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양당의 어떤 그 갈등 구조가 그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런데 다당제 구조가 되면 그 여당만 뭐 이렇게 막 흔들고 뭐 이런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도 바뀌지 않으면 스스로 찾아가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자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정치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국회도 저는 굉장히 이제는 이제 일방적으로 뭐 밀어붙이거나 일방적으로 또 뭐 발목을 잡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국민들 눈치를 보면서 해결하고 거기서 책임지는 그런 정치 문화와 행동 양식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그 새누리당 지지층을 좀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일각에서는 야당 표만 갈라서 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대로인데 포션이 그대로인데 야당 표만 갈라서 야당의 힘만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의 지지층은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야권 지지층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합리적인, 좀 더 중도로 갔으면 하는 이제 그러한 지지층. 또 한 부분은 그 마지못해서 지금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2번은 찍기 싫고 그다음 마땅한 다른 대안이 없어 1번을 찍는 이 부분들이 이제 저희 주요 지지층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정치가 싫어서 정치가 못마땅해서 그냥 그 정치를 불신하고 무관심했던 이 세 가지 이 세 계층이 그 국민의당의 주요 지지층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을 적에 저는 이제 선거에서 큰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면 사실 그 저희 국민의당이 이제 20%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을 적에 바로 그 새누리당이 40%는 붕괴됐거든요. 붕괴됐고 또 저희가 다시 그 좀 하향 곡선을 했을 때 다시 40%를 회복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 표의 이동이나 이런 부분은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지지층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수도권 최대 승부처라고 하는데요. 122석이 걸린 선거구입니다. 여기서는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의석을 얼마나 좀 뺏어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이제 선거구별로 이제 후보의 문제 또 지역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수도권 축전에서 하여간 10석 이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노원병 안철수 대표의 지역구에서조차 지금 새누리당의 이준석 후보하고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하는 양상이 여론조사 지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노원병 하나 지키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수도권에서 말이죠.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열석한다. 노원병 문제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와 언론에서 조사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격차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원병에 집중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일단 안철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노원병 상계동 주민에 대한 최대한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이 지역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고 한다는 부분을 일단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까지 정치 지도자들이 선거를 굉장히 편하게 해왔어요. 뭐 비례대표 안정권으로 들어와 있다든지 아니면 또 과거에 이제 뭐 호남이든 영남이든 이렇게 편한 지역에서 당선돼 왔지 않습니까? 근데 최초로 정치 지도자 중에서 사실 혈투를 벌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실제로 국민들 그대로 보여주고 그 보여주는 걸 통해서 국민의 당에 대한 그 유권자들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 함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데요. 앞으로 국민의당의 활동을 보면서 투표를 결정해야 될 유권자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정치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1번과 2번한테는 그동안 국민들께서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정치도 바뀌지 않았고 경제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 구조, 이런 그 양당의 어떤 담합 체제를 깰 때만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온다. 그런 측면에서 기호 3번한테 관심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꼭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티셔츠가 잘 어울리세요. 저도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 갑자기 저희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니요, 인터뷰는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강사 앞이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오느냐 이런.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가서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리고 당황하셨어요. 카메라 어색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좀 더 저희가 정리된 말씀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근데 그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뭐 그렇게 국민의당의 전략이나 정책을 잘 정리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초반이고요. 중반 그리고 막판 판세 볼 텐데요. 저희가 또 계기를 마련해서 또 놀러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때는 좀 어디 앉아서 물 한 잔도 좀 주시고. 그때 그렇게 앉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